때가 1998년 13살인 청소년 다니엘이 학교에서 숙제를 받았어요. 생물학 선생님이 여러분 내일까지 콘돔을 사와라 라고 숙제를 내셨어요. 그래서 다니엘하고 친구 4명에서 혼자 가기 부끄러우니까 다 같이 마트 가서 콘돔을 사놓고 다음날 등교했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다니엘을 앞으로 불렀어요. 자, 다니엘을 잘 잡고 있어 하면서 선생님이 반대쪽으로 한 3m 정도 콘돔을 늘리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여러분 보이시죠? 콘돔은 이 정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러분, 지금부터 너희들이 모두 지갑에 무조건 콘돔을 하나 넣고 다녀라. 비면 곧 너희들의 책임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다니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성교육을 받았을 때 그 일화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몇 번 방송하면서 독일 성교육에 대한 질문들 받고 방송에서 몇 년 전에 독일 성교육을 소개했을 때 많은 분들도 좀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요즘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처음으로 성교육을 받았던 때가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때 저희가 공부했던 자료가 기억나요. Peter Ida und das Minimum이라는 만화책이었고요. 이 만화책은 원래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생겼고 독일에도 전파됐죠.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처음으로 이 만화책을 보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나의 가정이 있고 자녀 2명 있는데 엄마가 셋째로 임신한 상태예요. 누나하고 남동생이 아빠한테 어떻게 아기가 생기냐고 물어보는데 아빠가 다 그림을 그려주면서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그림들은 정말 솔직합니다. 워딩도 정말 솔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독일에서 이거 굉장히 일반적이었고 뭐라도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성교육이 처음으로 본격화됐던 게 1960년대 후반인데요. 6.8 혁명과 동시에 학생 운동이 일어나고 성적인 어떤 해방감 하나의 사회적인 키워드가 되면서 교육에서도 전반적으로 본격화시켰죠. 저 같은 경우는 성교육을 학교 다니는 동안에 총 3번에서 4번 정도 받았는데요. 초등학교에서 1번 받고 중학교에서 2번 받았는데 주로 생물학 시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물학 시간에는 남녀의 성기라든지 그 다음에 임신 과정, 출산 과정 등등 이 모든 게 나오고 피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은 생물학 시간뿐만 아니라 윤리, 독일어, 심지어 역사 시간에도 성교육을 시키는 연방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교육이 연방주마다 살짝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주에서는 본격적으로 한 12살부터 시키는데요. 어떤 연방주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추천에 따라서 아예 유치원 또한 초등학교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사춘기 되면서 몸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이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거 다 겪고 나서 배우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주장들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요즘은 사춘기 자체가 시기가 빨라지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슴의 크기 변화가 9살부터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첫 생리를 10살부터 하는 여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본인들은 그런 거 조금 더 잘 받아들이고 또 좀 더 놀라지 않고 잘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인 거죠. 네, 독일에서는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솔직한 성교육, 그것도 이른 나이부터 솔직한 성교육에 동의하는 분위기 아닙니다. 사실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이런 일찍부터 이뤄지는 성교육에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많고 또한 정치적인 이유들, 또한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 성교육에 반대하는 시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그 성교육을 시키니까 학부모들이 크게 시위했는데요. 그때 시위 문구가 뭐였냐면은 Lass die Kinder Kinder sein.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답게 살자라는 문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성교육을 시키면 이거 아이들의 발전에 안 좋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성교육을 딱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시키는 게 오히려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발달 과정에 맞게 성교육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사회성, 그리고 건강한 자아 생기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도 성교육 시킬 때는 성추행 예방 교육, 뭐 강간 예방 교육, 소중한 우리 성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키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역시 피임 교육입니다. 독일에서 성교육을 시킬 때는 피임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다른 피임 교육도 받는데요. 근데 그 피임 교육의 필요성이 확실합니다. 피임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국가에서는 원치 않은 임신 건수가 60%로 줄어들었다는 조사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첫 경험 때 9%만이 비밀 안 했다는 조사 결과 나왔고 제일 최근에 했던 경험에서 무려 5%만이 비임 안 했다는 조사가 나와 있어요. 물론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의 대답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신뢰성 있는지 저도 이제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아이들은 피임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고 그것도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성교육을 시켰더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원치 않은 임신 건수를 봤을 때는 3분의 2로 줄어들었고요. 만 18세 이하의 낙태 건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보의 목소리도 나오죠. 우리가 너무 이른 나이부터 아이들한테 성교육 시키면 아이들은 더 빠르게 성활동하게 되고 더 이것을 가볍게 보고 더 안 좋다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독일에서 이런 관련된 조사를 했더니 관련된 증거는 없습니다. 성교육을 일찍 시킨다고 해서 성활동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가볍게 보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첫 경험을 더 늦게 하게 되고 더 조심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김누리 교수님께서 이제 강연하실 때 방송에서 그때 이제 패널로 출연 몇 번 했었는데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교육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 딱 3가지 요소를 뽑으시더라고요. 성교육, 정치교육, 그리고 생태교육. 성교육은 나와 나의 관계고요. 정치교육은 남과 나의 관계고 생태교육은 지구와 나의 관계이니까 이 3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어느 정도 커버된다는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면 성교육도 정말 중요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성적인 욕구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야 내가 유권자로서도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성적인 욕구에 대한 죄책감 크게 가지고 있고 내 자아가 튼튼하게 설립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면은 스스로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이런 억압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독재자가 나왔을 때 그 억압으로부터 또 자유롭지 못하고 시위하거나 내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자아를 가져야 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로서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성교육은 늘 정치 교육과 연관돼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데 성은 곧 차별, 계급, 그리고 정체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관련해서 올바르게 솔직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잘 방영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최대한 좀 독일의 성교육의 장점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 독일 성교육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전문가의 비판이 뭐냐면은 너무 생물학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있습니다. 즉 성기의 생김, 뭐 어떤 부위로 구성되어 있는지, 임신 과정이라든지 출산 과정, 많아봤자 이제 피임 교육까지 이 정도 가는데 사실 교회에는 정말 많은 주제들이 연관돼 있잖아요. 특히 LGBTQ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청소년들 중에도 성소수자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얻지 못하고 소외감 들고 오히려 좀 더 고민이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부분이 뭐냐면은 장애인들 위한 성교육도 이뤄져야 되는데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어서 장애인분들 위한 성교육 자체가 사실 많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떤 통계에 봤을 때 2005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2026년에는 독일에서 학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수가 매우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옛날만큼 그런 교육 많이 안 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더 커지고요. 또 하나는 이민 배경을 둔 아이들 중에 집에서 그런 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역할이 매우 큰데 물론 SNS에서 이제 관련된 정보들도 많지만 잘못된 가짜 정보 많고 사실 이거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모든 연방주에서 성교육의 활성화 그리고 구체화가 이제 정말 빠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섹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성추행 등등의 어떤 안 좋은 현상부터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거는 맞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섹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독일에서 1991년부터 꾸준히 성교육에서 활용됐던 책이 있는데요. Wo kommst du her? 라는 책입니다. Wo kommst du her는 너 어디서 왔느니? 라는 뜻인데요. 이 책은 예전부터 성교육을 관련해서 활용됐었는데요. 최근에 베를린 한 학교에서 학부모의 반대로 인해 더 이상 이 책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 성적인 해방감 관련된 토론이 1960년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책이 지금 갑자기 한 학교에서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시 60년대의 기준으로 되보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논란 때문에 이제 성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독일의 성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물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넘쳐납니다. 정말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요약해 드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성교육 뭐라고 부르냐면은 섹슈elle Aufklärung이라는 말을 씁니다. Aufklärung은 사실 계몽주의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 계몽한다, 성적으로 깨닫게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우리가 독립적인 인간, 건강한 자아를 가진 인간으로 발달하려면은 성교육이 필수품이고 성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Ich hoffe, wir sehen uns beim nächsten Mal. Bis bald.